사건 수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뇌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준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잠꼬대인데요. 새벽에 같이 자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어서 한참 대화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기억을 못하더라는 이야기, 많이 주변에서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다가 옆 사람을 때리는 잠꼬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서는 목류병이라고도 불리는 수면 보행증 환자가 수면 중 차를 운전해서 자동차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요. 사고 후 그는 힘든 일을 마치고 과음을 한 상태에서 자다가 수면 보행증이 발현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 측은 어렸을 적부터 목류병을 앓았다고 변론했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잠꼬대라고 하는 건 자다가 말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이상행동을 뜻하는데요. 수면 중 이상행동이나 생리현상을 보다 전문적으로는 사건 수면이라고 합니다. 사건 수면은 단발성의 잠꼬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수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렘 수면인데요. 우리 말로는 급속 안구 운동 수면이라고 직역하기도 하지만 렘 수면이라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수면이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건 실제로 렘 수면 중 우리 눈동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렘 수면 중 우리의 안구가 움직이는 이유로는 우리의 뇌가 낮 동안 있었던 기억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렘 수면은 잠들 때부터 깨어날 때까지 일반적으로 60분에서 90분 간격으로 발생하며 10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됩니다. 뇌가 일부 각성은 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잠들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이 뇌의 활동에 반응하지 않도록 경추 상단의 신경이 척추로 전달되는 운동 신호를 차단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뇌의 일부분만 깨어난 채로 기억 재처리와 같은 일부 기능만 작동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작동하는 형태로 렘 수면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건 수면이라고 말하는 증상은 대부분 이 렘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 수면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흔한 것은 자다가 말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잠꼬대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음성을 내는 잠꼬대 중 절반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이고 절반은 그렇지 못한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잠꼬대가 렘 수면 중 꿈을 꾸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잠꼬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지만 않으면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금방 그것이 잠꼬대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치 정상적인 대화가 성립되는 것처럼 말이 오가게 되면 상대방은 잠꼬대이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꼬대를 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황당해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가위 눌린다고 표현하는 사건 수면도 있습니다. 렘 수면 상태에서 뇌가 다소 과하게 각성이 돼서 의식을 차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운동신호 차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경우죠. 이때 눈은 운동이 매우 활발한 상태고 정신은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환각이나 환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렘 수면 시 우리의 몸이 뇌의 활동에 반응하지 않도록 경추 상단의 신경이 척추로 전달되는 운동 신호를 차단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이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신호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렘 수면 흥동장애라고 불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렘 수면 중 뇌에서 처리되는 신호에 우리 신체가 반응하게 되는 것인데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싸운다면 똑같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키질을 하고 꿈속에서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는 중이라면 침대에서 탈출하며 비명을 지르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실제 시각과 청각 등의 감각 정보가 아니라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몸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사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혹시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자고 있다면 매우 위험하겠죠. 실제 남편의 렘 수면 행동장애로 인한 폭행으로 자다가 안면 골절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류병이라고도 부르는 수면 보행증은 더 위험합니다. 말 그대로 자는 중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마치 깨어있을 때처럼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목류병은 넌렘 수면 중에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넌렘 수면이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렘 수면 사이에 분포하는 상대적으로 깊은 잠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초반부, 깊은 밤에 주로 나타납니다. 이때는 렘 수면 시에 활성화되었던 뇌의 일부도 다시 잠들고 안구의 움직임도 극도로 줄어듭니다. 수면 보행증은 오히려 더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수면 보행증이 나타나는 중에는 꿈도 잘 꾸지 않습니다. 수면 중이지만 실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정보가 처리되면서 자극에 대한 반응도 깨어있는 사람처럼 하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는 중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정리하기도 하며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 걸어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운전을 하는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건 수면 자체가 워낙 넓은 개념이고 그 병증도 다양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도 다양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수면 보행증과 같은 사건 수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쌍둥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런 증상들을 같이 겪게 되는 것이 보고된 바 있고, 1촌 내 가족 중 몽유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몽유병을 경험할 확률이 10배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정한 형태의 사건 수면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사건 수면을 유발하는지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사건 수면의 환경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스트레스, 걱정, 불안, 초조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부족한 수면, 우울증, 외상후 증후군, 약물 부작용 등이 있는데요. 특정 형태의 사건 수면은 뇌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렘 수면 행동장애의 경우 관리하지 않으면 파킨슨병으로 발전할 소지가 매우 많아서 발견 즉시 치료를 해서 병의 진행을 늦춰줘야 합니다. 사건 수면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그 해결 방법도 당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갈이 잠꼬대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의 경우에는 후천적인 사건 수면 요인만 잘 통제해도 어렵지 않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을 깊게 자고 중간에 깨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취미생활을 열심히 한다던가 오후에 카페인과 같은 각성제 섭취를 가급적 자제하고 금주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숙면을 취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가위가 너무 자주 눌린다거나 렘 수면 행동장애, 수면 보행증과 같이 심각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한시라도 빨리 수면 클리닉에 방문해 수면 다원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특히 렘 수면 행동장애와 같이 뇌의 특정 부위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수면 장애는 퇴행성 뇌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년 동안 중대한 병이 생기지 않는지 정밀하게 지속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경우 다른 방법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며 치료 시기를 늦출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와는 별개로 집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는 동안 본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환경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이 없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 몸을 격하게 움직이더라도 다칠 가능성을 줄여야 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사건 수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건 수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방치하면 다른 병증으로 이어지거나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자기 수면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수면에 관해 더 유익한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